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사실은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복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5가지 소망을 담은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장수, 두 번째로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세 번째로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강령, 네 번째로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와 같은 보람 있는 행위를 하라는 유호덕, 마지막으로 이 네 복을 모두 이룬 뒤 객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고종명으로 오복 중에 치아 건강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치아 건강이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치아 관리에 소홀한 경우 온몸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은 온몸을 돌면서 심장과 췌장, 폐를 망가뜨리며 치아가 부실해서 잘 씹지 못하는 경우 영양 불균형이 올 뿐 아니라 인지 기능이 떨어져 치매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죠? 잇몸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도 잘 생기고 합병증도 쉽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잇몸병을 일으키는 진지발라스균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관 기능이 떨어져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대 의대 연구팀은 당뇨병이 없던 일반인 9,296명을 17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치주질환이 생긴 사람들에게 당뇨병이 2배로 많이 발병했고 당뇨병 환자가 잇몸 질환이 있으면 상처가 잘 안 아물고 회복이 더뎌져 당뇨 합병증의 위험은 4배, 혈당 관리가 잘 안 될 가능성은 6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경우 심뿐 아니라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페록시다제 효소도 잘 나오지 않게 되고요. 이로 인해 노화와 관련된 물질인 활성산소가 몸속에 많아져 노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류마티스 관절염, 혈관 질환, 인지 기능의 저하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치아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 덩어리인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 등이 쌓여 돌처럼 굳은 치석을 없애는 것입니다. 치태와 치석은 몸 곳곳에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잇몸 사이가 벌어진 느낌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미루곤 하는데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이나 치아와 치아 사이에 붙어있는 치태, 음식물, 치석 등을 초음파 기구로 제거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받아줘야 온몸을 공격하는 원인균들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의 분비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물을 잘 씹기 위해서는 물론 건강한 치아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양의 침이 필요합니다. 침이 입속에 들어온 음식물을 무르게 만들어야 치아가 씹기 수월해지며 침에는 소화 요소가 가득해 영양 섭취와 소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침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65세 이상 인구의 40% 정도는 구강 건조증을 앓기도 하는데요. 이는 노화로 인해 침이 만들어지는 타액성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침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침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침은 보통 1분당 0.25에서 0.35ml가 분비되는데요. 음식을 오래 씹을 경우 최대 4ml까지 분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는 침이 잘 나오도록 한 입을 먹을 때마다 30회 정도 꼭꼭 씹어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한데요. 평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하면 체내 수분이 잘 공급되어 침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액선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타액선 마사지 역시 침 분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 전에 윗 어금니와 귀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인 귀 아랫부분과 턱 밑을 마사지해 주는 것인데요. 귀 밑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듯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고 턱 밑은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에서부터 턱 밑까지 쓸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이 충치를 예방해준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약은 절대 약이 아니며 정확히 말하면 구강 세정용 비누에 더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치약은 충치 예방 효과가 없으며 실제로 충치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약이 아니라 칫솔질입니다. 이는 치약의 가장 큰 효능이 연마와 양치질로 느끼는 상쾌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약을 고를 때에는 충치 예방 효과와 같은 기능보다 마모도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가령 치태가 잘 끼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경우라면 마모도가 높은 치약을 사용하고 이가 시리거나 칫솔질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마모도가 낮은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에는 연마제 외에도 세제 성분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양치를 하면 거품이 많이 나는 이유는 세제 성분인 계면 활성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제가 입안에 남아있으면 점막을 파괴하고 잇몸 질환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흔히 양치 후 오히려 입안이 건조한 느낌이 들어 물을 먹게 되는 이유는 입안에 들어간 세제가 잘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치 후 입을 10회 이상 헹궈주거나 이것이 번거롭다면 한번 헹군 후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맨 칫솔로 양치를 하고 다시 물로 헹궈주면 확실하게 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칫솔질의 경우 자주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무턱대고 이를 세게 닦거나 강한 힘을 줘 좌우로 왕복해가며 이를 세게 닦으면 정작 이물질이 잘 끼는 치아와 잇몸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가 제대로 닦이지 않게 되며 오히려 치아 뿌리 부분이 빠르게 마모돼 이가 시린 치경부 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잇몸도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를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닦는 잘못된 칫솔질은 잇몸 위로 드러난 치아와 아래 숨겨진 뿌리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인 치경부를 마모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 표면만 닦는 느낌이 아니라 사이사이 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빼낸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것이 더 좋은데요. 윗니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듯이 닦고 앞니는 칫솔모를 세워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치실인데요. 미국 시카고 프리츠크 의대 교수인 마이클 로이제는 양치질 중 치실을 사용하면 최고 6.4년이 젊어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칫솔로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치아 사이에 틈이 넓으면 치간 칫솔을, 좁으면 치실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물치실인 워터픽 등을 사용하시면 힘들이지 않고 치실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깔끔하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